Man in the Middle Attack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ARP 스푸핑, 그다음에 뭐 IP 스푸핑, 뭐 DNS 스푸핑, 그다음에 ARP 리다이렉션, ICMP죠. ICMP 리다이렉션, 뭐 이런 것들이 다 MITM에 속하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서 이제 이더넷 주소를 뭐 변조시킨다든지, 그게 이제 ARP 스푸핑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패켓의 내용은 어떻게 돼요? 변조하지 않죠. 패켓의 내용은 변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MITM은 이 패켓의 내용을 바꾸는 것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MITM, 실질적인 이제 MITM 공격이 되겠는데, 뭐 ARP 리다이렉션이라든지 ICMP 리다이렉트, ARP 스푸핑 뭐 이런 것도 큰 범위에서는 MITM 공격에 이제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지금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이제 SSL, 뭐 TLS, 뭐 SSH 등 암호화 채널을 이용하면서 암호화 전송을 하잖아요. 암호화 전송을 하면은 스니핑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스니핑을 해도 뭐 전부 인크립션 되어 있는 데이터니까 키를 모르면은 그거를 플레인 텍스트로 변환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는 게 뭐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런 ARP 리다이렉션, ARP 스푸핑보다 조금 더 뛰어넘는 실질적인 그 Man in the Middle 어택을 이제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Man in the Middle 어택 관련해서 이터캡이라는 그 도구가 있어요. 이 이터캡은 ARP 리다이렉션, ARP 포이즈닝이죠. 지금 표현이 방금 전에는 ARP 스푸핑이라고 그랬는데 ARP 스푸핑이나 ARP 포이징이나 뭐 같은 얘기입니다. ARP 스푸핑, ICMP 리다이렉션, DHCP 포이즈닝, 스푸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포트 스틸링,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큐어 쉘하고 시큐어 소켓 레이어 암호화, SSL 암호화되는 것도 스니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도구죠. 그 다음에 연결된 세션에 데이터라든지 캐릭터 인젝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킷 필터링, 드라핑, 그 다음에 패스워드 수집, 그 다음에 패시브 OS 핑거프린트, 이런 거는 뭐 우리 엠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 많이 사용을 했었죠. 스니프 하는 동안 연결된 호스트 간의 커넥션을 뭐 킬도 가능하고, 이런 종합 선물 세트의 이 툴이 이터캡입니다. 그런데 이게 프리웨어고요. 오픈 소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GUI 버전이에요. 텍스트 버전으로 뭐 쉘 상에서 커맨드를 칠 수도 있고, GUI 버전에서 화면 메뉴 드리븐 방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터캡의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이게 이터캡 해갖고 이제 하면은 이제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터에 관련된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어서 이제 설정을 하는 파일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필터를 생성을 합니다. 이제 필터를 생성하는데 이 이터캡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필터 txt, 이 txt는 뭐 텍스트 파일이라는 의미예요. 요 뒤에 있는 그 확장자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텍스트 필터 설정 파일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 이 작성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웹으로 어떤 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웹 접속을 하잖아요. 웹 접속을 할 때 이미지 소스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미지에 대해서 요거로 바꿔치기 해라, 리플레이스를 해라라는 그런 이제 필터링 하는 그 명령어입니다. 필터링 하는 파일이죠. 자, 이거를 이제 이터캡에서는 바이너리 필터 설정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게 이제 바꿔지면은 필터.ef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스니핑 할 거나 뭐 이럴 때는 뭐 전혀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요런 어떤 그 공격 도구로 이제 활용을 할 때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터캡은 스니핑 모드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유니파이드 방식하고 브릿지 그 모드가 있어요. 유니파이드는 네트워크 이게 이더캡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더캡이 이제 예를 들면 게스트 OS나 VMware상의 게스트 OS나 또는 호스트 OS에서 뭐 사용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VMware 안에 있는 호스트 OS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나만으로 공격도 하고 스니핑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단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통해서 이제 스니핑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 보면은 단일이죠. 자, 브릿지드는 두 개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라인 방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쭉 하나의 라인으로 돼 있다. 그래서 한쪽 방향은 스니핑하는 도구에 이제 사용을 하고, 얘가 이제 뭐 스니핑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인터페이스는 공격용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니핑한 패킷을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이용하는 형태의 공격 인라인 방식으로 분석 후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유니파이드하고 브릿지드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 이터캡, 그러니까 그 칼리 리눅스에는 이터캡 8.3.1이 이미 이제 내장이 돼 있어요. 인스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칼리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간단한 스니핑 하는 거를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ARP 스푸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했죠? 우리는 그동안 이거 스니핑 할 때 뭘 썼습니까? 칼리에서 예를 들면 ARP 스푸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었죠? 요 칼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ARP 스푸핑을 해주고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텔넷으로 요 서버를 접근을 하면은 패킷이 이렇게 오는 거를 포워드 해주고, 또 여기서 오는 거를 캡처한 다음에 또 포워드 해주고, 요런 걸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뭐였어요? 프래그 라우터 마이너스 B1이라는 명령을 주고 그 역할을 했었죠. 우선은 ARP 스푸핑을 한다는 거는 요 여기 우분투 데스크탑 클라이언트에게 예? 얘의 서버의 맥 주소가 나야 칼리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한테는 서버한테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의 맥 주소가 요 칼리 나야 라고 명령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요 ARP 스푸프 명령어를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그 패킷이 이 칼리를 경유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프래그 라우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패킷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캡처해야 되잖아요. 캡처는 뭘로 했었죠? TCP 덤프라는 그 뭐 이거 I입니다. 이더 제로에 마이너스 S, X에서 뭐 파일명 주면 되는 거였죠? pcap 해갖고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줬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캡처된 내용을 보는 게 뭐였어요? 와이어샤크로 해서 그 pcap 파일을 보면은 그 텍스트 파일로 예를 들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 텔넷으로 이 서버를 접근했을 때 루트 로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아이디를 다 이 와이어샤크로 해서 분석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번에는 우리 뭐였죠? 이터캡으로 그거 역할을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터캡은 장점이 우선은 이터캡의 장점만 보죠. 구의로 이제 실행한다는 거고 프래그 라우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포함되어 있어서 프래그 라우터를 굳이 실행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ARP 스푸핑 명령어도 이 메뉴 드리븐 방식 구의에서 이제 설정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프래그 라우터 B1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우리는 실습을 할 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어가 이터캡 -G 백그라운드로 돌리면은 이제 그 화면이 딱 떠요. 자, 우선 잠깐 일시 중점, 녹음을 중지하고 그 환경 설정을 좀 해놓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일단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분투 서버를 먼저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우분투 서버에 뭡니까? 텔넷도 돼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IP 주소는 20.120. 우리가 늘상 사용했던 거를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부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루트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내가 설정한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190에 168, 20에 120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120으로 안 돼 있고 나트 모드로 안 돼 있으면 VMware 컨피그레이션 파일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서버 같은 경우에는 etc 밑에 넷 플랜 밑에 요 파일을 요 파일을 고쳐야 돼요. 우분투 경우에는 요 파일 보면은 어드레스에서 요 DHCP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DHCP를 yes로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공유기에서 그 뭡니까? VMware에서 이제 DHCP를 받는 거죠. VM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나트 모드니까 브릿지드 모드로 되어 있으면 그 뭡니까? 공유기에 있는 DHCP로 받지만 IP 주소를 받지만 나트 모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VMware에서 제공해주는 DHCP 모듈에서 다이나믹 IP 주소를 받게 될 거예요. 그 설정한 거에 따라서 우리 자, 그리고 이거를 노를 했고, 20에 120 슬래시 24 서브 네트워크로 하겠다라는 거고, 게이트웨이는 20.2, VM에서 보통 사용하는 20.2로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네임 서버도 VM에서 디폴트로 제공해주는 20.2로 지정을 해놓으면 20.2가 알아서 다이나믹하게 DNS를 설정을 해줘요. 이게 이제 DNS로 딱 설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DNS를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리붓을 하면은 아까처럼 192, 168, 20.120으로 이제 설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이렇게 설정이 됐으니까 뭐 해야 되죠? 시스템 아마 지금 현재는 XINet하고 텔넷D가 이제 설치가 돼 있어요. 저번 시간에 실습하면서 우리가 설치를 해놓은 걸 제가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어 있나 보죠. 예, 러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apt install inetd 그다음에 텔넷D 하고 이렇게 치면 돼요. 근데 이미 이제 설치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텔넷이 되기 위해서는 etc 밑에 xinit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제가 수정을 해놨어요. 저번 시간에도 실습하면서 이거 타이핑을 했었잖아요. 그 시간을 제가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설정이 안 됐으면 텔넷 테스트 때 텔넷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모디파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되고 나서 만약에 이거를 다시 그 모디파이를 했었으면 어떻게 되죠? 시스템 ctl 리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xinetd. 자, 이렇게 리스타트를 하면은 시스템 컨트롤 스테이터스 볼까요?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다시 이 프로세스 아이디가 다시 생성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죠? 시스템 컨트롤 이제 이네이블은 이게 붓업이 됐을 때, 리부트 됐을 때도 계속 xinit가 이제 뭡니까 그 프로세스가 러닝 되게 이제 해주는 명령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파이어월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IP tables -L을 보면은 이게 UFW하고 지금 같이 엮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UFW 스테이터스를 보겠습니다. 아마 러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위에 그 23번 포트가 열려져 있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할게요. 만약에 disable 시키고 UFW 스테이터스 하면은 지금 inactive로 되어 있죠. 그럼 다시 UFW enable 하고 그럼 이제 enable 상태로 active로 되어 있고요. 스테이터스를 하면은 지금 다시 23번이 allow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UFW 이거를 deny를 하면은 23번 해볼까요? TCP 하면은 업데이트 돼 있죠. 그러면 UFW 스테이터스 하면은 deny 돼 있죠, 지금. 23번이 지금 deny 돼 있어요. 그죠? 이걸 다시 UFW 뭡니까? allow
23번 TCP에 해당하는 거. 그냥 23번 하면 TCP, UDP 다 됩니다. TCP만 열면 되죠. UFW 스테이터스 하면은 지금 다시 allow 23번 포트는 열어주겠다 라는 겁니다. UFW 명령어는 항상 모든 게 deny 됐다라는 deny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열어주는 거예요. 전체는 이미 deni가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방화벽의 컨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텔넷이 되는지 한번 로컬에서 한번 볼게요. 192, 168, 20점, 이게 120이죠. 지금 로컬에서 지금 텔넷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현재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맞나 볼게요. 120이죠. 192, 168, 20에 20 로컬로 이제 들어간 거고요. 지금 텔넷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에서 일단은 또 텔넷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죠. 지금 목적이 텔넷을 했을 때 인터캡이라는 그 뭡니까 툴을 이용을 해서 캡처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실습 목표잖아요. 자, 여기 데스크탑의 그 IP 주소가 110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이 110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그 이 데스크탑은 GUI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클릭하고 요게 네트워크 설정이거든요. 그 윈도우처럼 요걸 클릭하고 유선 연결되면 요거 클릭하고 유선 네트워크 설정해서 여기 보시면 요 톱니바퀴 요걸 클릭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192, 168, 20에 110으로 돼 있죠. 만약에 이거를 뭐 수정하고 싶으면 이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요거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해서 다시 뭐 리부팅을 한 거야. 뭐 쉬운 건 리부팅인데 리부팅은 이제 좀 귀찮죠. 다시 부팅을 해야 되니까 적당한 그 인터페이스 업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가 뭐더라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무슨 apply라는 그 명령어를 치면은 이게 다시 죽었다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110으로 이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192, 168, 20에 110으로 현재 바뀌어져 있고요. 만약에 그거를 그냥 수작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etc 밑에 넷플랜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01점 파일이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또 나중에 또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여기서 지금 텔넷이 되는지 우선은 지금 인터페이스를 볼까요? 지금 얘가 어디를 인터페이스 지금 120이 서버죠. 여기 120이 지금 서버예요. 여기 요거에 대한 거를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맥 어드레스는 요거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고 게이트웨이는 20.2는 요거다라고 지금 이더넷을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칼리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네요. 칼리를 인식하려면 192, 168, 20.10 이게 지금 현재 칼리거든요. 지금 현재 칼리는 안 들어갔지만 하여튼 한번 볼게요. 인식을 하는지 10 인식을 하고 있죠. 한번 핑을 때려주면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10번하고 120번을 현재 인식을 한 겁니다. 자, 어쨌건 지금 우분투 데스크탑에서 텔넷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텔넷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실습을 못 합니다. 연결이 되죠. 1, 2, 3, 4 하고 if config 하면은 120이죠. 지금 서버로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제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엑시트에서 빠져나오고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죠? 칼리에서 이제 공격을 하면 돼요. 칼리에서 이제 환경 설정도 됐고 오픈 터미널에서 뭘 먼저 보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if config에서 이 호스트의 IP 어드레스가 20.10인지 20.10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또 ARP-V를 해서 지금 현재 110하고 120은 모르고 있네요. 지금 120을 지금 못 찾고 있네요. 120을 보겠습니다. 120을 하고 ARP-A 하면은 120 잡았죠. 이렇게 120은 요거하고 20 이렇게 지금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예전에는 ARP 스푸핑 명령어로 해서 칼리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 이제 교환 바깥 대체시키는 명령어를 썼는데 지금 뭘 쓰는 거죠? 이더캡
요 이더캡을 쓰겠습니다. 이더캡 뜻을 그걸 쓰겠습니다. 그럼 이더캡 누르면 버전이 0.8.3.1에 해당하는 요 92 버전의 이 뭐예요? 이거 벌레 같은 뭐 검인가요? 뭔가요? 검은 아니죠. 요상한 벌레가 이렇게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툴을 배우는 이 툴을 어떻게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활용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대충 볼게요. 지금 요걸 현재 스니핑의 스타트업, 스니핑 스타트업이 돼 있고 프라이머리 인터페이스는 이더 제로를 쓰겠다. 이더 제로를 디폴트로 쓰겠다. 그 다음에 이 브리지드 스니핑이 있었죠. 아까 그 이론에서 배웠죠. 유니파이드 스니핑이 있고 브리지드 스니핑이 있다. 근데 우리는 뭘 써요? 유니파이드 스니핑을 쓰는 거죠. 한 인터페이스로 스니핑도 하고 명령어도 하니까 이 브리지드 스니핑을 이걸 ON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브리지 스니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지금 요걸 클릭했어요. 방금 클릭하니까 요 모드가 이렇게 바뀌죠. 바뀌어서 호스트 리스트를 좀 볼게요. 뭐가 호스트가 있는지 어떤 호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새 좀 항상 요게 설정이죠. 우리 크롬에서도 보면은 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요 점 3개가 설정하는 거였잖아요. 항상 이게 설정입니다. 그래서 호스트 클릭하고 스캔 포 호스트를 합니다. 스캔 포 호스트를 하면은 이제 프로그레스가 돌면서 지금 같은 랜상에서 서브넷에서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110하고 120이 이렇게 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10이 우분투 데스크탑이고 120이 우분투 서버였죠. 요게 우리의 공격 대상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110을 타겟 1으로 애드를 하고 그 다음에 120을 타겟 2로 애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타겟을 보죠. 커런트 타겟.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타겟 1이 110번이 우분투 데스크탑이고 요 120번이 우분투 서버였어요. 그러면 이게 타겟으로 됐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ARP 포이즌 공격을 해야 돼요. ARP 포이즌 공격을 이걸 어떻게 하는지 ARP 포이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 있죠? 지구. 요거를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 여기 ARP 포이징이라는 MITM 공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ICMP 리디렉션, 포트 스틸링, DHCP 스푸핑, 스탑, 요거는 이제 스탑 MITM 어택이죠. 그 다음에 이건 SSL 인터셉트예요. SSL로 되어 있는 걸 인터셉트 한다는 건 암호화 전송하는 것도 뭔가 MITM 공격을 이 이터캡을 이용을 해서 한다라는 의미죠. 일단 우리는 ARP 스푸핑, ARP 포이징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10에게 우분투 이게 데스크탑이죠. 얘야, 얘 서버의 맥 주소는 칼리야 라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는 120 우분투 서버야 이 110의 맥 주소는 칼리야 라고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커맨드 명령으로 치면 그게 명확하게 들어오는데 그냥 여기서 ARP 포이즌 하면 뭘 하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 배웠으면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이걸 클릭을 하고 스니프 리모트 커넥션을 하고 OK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밑에서 ARP 포이즌 빅팀 해갖고 그죠? 110의 맥 어드레스, 그 다음 120의 맥 어드레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바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서버에서 볼게요. 서버에서 ARP-V를 하면은 자, 지금 110의 맥 어드레스가 칼리 맥 어드레스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여기 보시면 192, 168, 20의 10이 칼리거든요. 칼리 맥 어드레스하고 110의 맥 어드레스하고 같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데스크탑 볼게요. 데스크탑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10번, 요게 칼리, 이거 안 여기 바뀌었죠? 예. 당연히 게이트웨이는 안 바뀌었죠. 120의 요 맥 어드레스가 지금 칼리의 맥 어드레스 바뀌었죠. 예, ARP 스푸핑, 즉 ARP 포이즌 공격이 지금 성공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요 칼리에서 지금 명령을 이터캡이라는 걸로 지금 명령을 때려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텔넷을 이제 시도를 해볼게요. 데스크탑에서 이제 공격을 했으니까 텔넷 해갖고, 아이고, 텔넷 아까 명령 진 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커서를 이렇게 옮기면은요, 그게 쭉 나와요. 아까 안 했었나요? 다시 뭐 치죠. 192, 168, 20에 120, 120이죠. 서버가 합니다. 자, 그러면 텔레 프롬프트가 로긴 배너가 떨어지고 루트 들어가면 1, 2, 3, 4 하면 이제 배너가 이제 이렇게 뜹니다. 자, 배너가 뜨고 ls 뭐 클리어 pwd ls-l 뭐 이렇게 이제 쳐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는 거죠. 여기서 이 스니핑 하는 거잖아요. 그 스니핑 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프레그라우터 B1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지금 스니핑이 되고 있다라는 건 이터캡 자체 내에서 프레그라우터 B1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장돼 있어서 동작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이제 텔넷한 거 뷰를 보겠습니다. 뷰가 어디 있죠? 요게 항상 설정이죠. 예, 설정 보면 여기 뷰가 있습니다. 이제 본다라는 의미죠. 뷰를 클릭하고 커넥션을 누르고 요 110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보면 데이터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예, 아까 제가 잘못 눌렀네요. 여기 보시면 요거 눌렀어요. 아까 제가 당연히 요거 누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 그러죠? 지금 포트가 00잖아요. 아직 텔레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49284가 소스 포트고 요 포트가 뭐예요? 서버의 데스티네이션 포트 23번 텔넷을 의미하는 거죠. 프로토콜은 TCP, 스테이트는 지금 아이들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83 트랜잭션이 트랜스밋 데이터가 날아가고 이 리시브 데이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컨트리까지 나와요. 이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게 컨트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이게 만약 공인 IP라고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루트, 로긴 아이디 1, 2, 3, 4 패스워드, 그리고 아까 제가 명령어 했던 ls, 클리어, pwd, ls-alg 오른쪽에는 지금 뭘 뜹니까? 아까 루트 지금 입력한 거 패스워드는 지금 1, 2, 3, 4는 왼쪽에 뜨지만 이게 안 뜨는 이유는 에코가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배너 메시지 쭉 뜨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명령어 줬던 뭡니까? ls, 클리어, pwd, ls-alg 이 명령어가 여기서 다 보이는 거예요. 전부 스니핑이 다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이터캡을 이용을 해서 우리 스니핑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그리고 조금 더 편하죠? 어떻게 보면 좀 편해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와이어샤크로 만약에 TCP 덤프를 이미 떠났다 그러면 이렇게 와이어샤크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터캡을 항상 이미 그러면 뭐 이터캡만 잘 하려고 하면 되겠네. ARP, SPP 뭐 이런 거 여기에 기능이 다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타겟 여기 말고 명령어 MITM 메뉴 보면 ARP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명령어를 쳐주면서 그거의 의미를 알고 나서 이거를 써야지 명확하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부터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약간 기초가 없이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할 때는 이 단순한 명령어 하나하나를 익히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실습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연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